매주 금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생의회. 오늘은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의원님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유영일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 하반기에는 현재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지역은 안양 평촌 출신입니다. 전반기에서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고요. 우리 도시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이와 관련된 우리 지역 현안 또한 많아서 위원장으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역할을 아주 강력하게 피력을 해서 하반기에도 역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도시환경위원회라고 하니까 딱 알맞는 곳에 지금 오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영일 의원님 활동 지역인 안양에 있는 문화재가 오늘 퀴즈 질문이었습니다. 정답을 발표할게요. 이것은 1973년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무지개 모양의 돌다리인데요. 정조대왕이 사도세자 능을 참배하러 갈 때 임시로 가설한 나무다리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조대왕도 능에 자주 오시고 평소 백성들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석조다리로 건설했는데요. 1000년 동안 백성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이 다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만안교, 2번 안양교. 정답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예전부터 선생님들이 항상 문제에 네. 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1번 만안교입니다. 1번 만안교. 의원님이 만안교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 안양천의 천변을 따라서 산책을 하다 보면요, 우리 안양예술공원 인근에서 만안교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의도까지 이어지는데요. 안양천 산책로에는 우리 안양 시민은 물론 인근의 광명시 그리고 서울 시민들도 사랑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저녁에 가보시면 이게 은은한 조명과 함께 아치형 돌다리가 매우 운치 있습니다. 아, 네, 한번 가봐야겠네요.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유영일 의원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시잖아요. 지금 만안교 이야기도 나왔는데 안양이 어떤 도시인지 좀 더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전반기의 위원장이었고요. 지금 현재 후반기는 맞다, 부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이라고 네. 하셨죠. 네. 네. 그래서 출처는 명확하게 밝혀야 되니까요. 네, 안양은 관악산하고 삼성산 그리고 수리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안양천과 하계천이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고요. 우리 선조들이 예전부터 살기 좋다라고 꼽았던 우리 배산임수의 풍수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안양예술공원을 비롯한 평촌 아트홀 그리고 안양 아트센터 등 문화예술 인프라 역시 잘 갖추어진 도시입니다. 무엇보다 안양천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우리 안양천변의 산책길과 우리 안양예술공원의 비롯한 그리고 또 평촌 신도시 중앙공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여가와 문화 생활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이런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 교육 인프라 또한 너무 좋아서요. 학부모님들께서 선호하는 교육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배산임수. 안양하면 정말 이 안양천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죠. 이 멋지게 복원된 자연하천. 도시환경위원회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활동을 많이 하는 위원회잖아요. 네.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몸소 발로 뛰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저희 민생의회에서 계속 의원님들 모셨지만 본격적으로 탄소 중립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오랜만에 나오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과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인간이 활동을 하면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좀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좀 늘려서 순수 배출량을 0으로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을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목표 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속해 있는 지금 경기도는 이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2030, 2030년까지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정도를 감축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 에너지의 30%까지 확대할 계획이고요. 실천 수단 중에 하나로 경기 아리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 아리백이요. 네. 이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네, 얘기해 경기 주시면. 아리백을 또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요. 공공 아리백,
그리고 기업 아리백, 산업 아리백, 도민 아리백 이렇게 4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분야별로 실천 전략을 좀 다르게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이 노력은 사실 공공부문의 노력도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양 의원이시니까 네. 이쪽에 아까도 평촌 신도시 얘기했지만 1기 신도시가 좀 큰 이슈잖아요. 네. 이런 노후 계획 도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하거나 3기 신도시를 다시 조성한다고 하면 탄소 배출을 피할 수가 없을 텐데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노후계획도시 지금 말씀하신 우리 1기 신도시 재정비나 또 3기 신도시 조성 같은 경우도 탄소 중립 실현하는데 매우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 건물에서 사실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거의 한 총 배출량의 30% 정도가 됩니다. 이 해마다 배출량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친환경 건축물의 보급이나 또 이런 확대가 매우 중요하고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나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처럼 일시에 대규모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 현 시점이 가장 탄소 중립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무엇보다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도민들의 생활 실천입니다. 어떻게 하냐라고 또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안 쓰는 전등 끄기, 또 플라스틱 재활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가급적이면 좀 걸어 다니는 네.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 줄일 수 있는 이런 실천 운동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사실 저 역시 지금 제가 차량에다가 텀블러를 놓고 왔는데요. 매일매일 의회와 평상시에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를 이제 또 주변에서 기억해 주시는 게 텀블러를 들고 다녀서 텀블러와 저를 또 동일시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텀블러 의원님. 그렇구나. 맞아요. 이게 진짜 가장 쉬운 실천인데 이 몸에 잘 안 붙으면 어렵더라고요. 일부러 갖고 다니는 게. 오늘은 정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금 3년째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반기에는 위원장, 하반기엔 지금 부위원장, 심지어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의원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의 기후 딱 맞춤형 도의원님이 나와 주셨는데요. 오늘 평촌 신도시 얘기도 했지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금 거기 재건축을 하면서 이제 네. 대규모 이주가 일어나면은 전세난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대부분 다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고민도 사실은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를 어떻게 재건축할 것인지 살펴보는 일종의 시범 케이스, 시범 지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후계획 도시특별법에서 노후계획 도시의 정비 활성화를 위해 특별 정비 예정 구역 중에서 선도지구를 지정을 하게 되고요. 지정된 선도지구에서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은 물론 기반 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신도시 정비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선정부터 착공, 이주, 입주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에 선도지구 지정이 너무 과열이 돼가지고요. 사실 저희 평촌만 하더라도 평촌, 범계, 귀인동 이쪽에서 약간 경쟁적으로 사실은 지금 준비를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게 선도지구 규모가 최대 2만 6천호로 해서 정비 대상이 주택 물량 자체가 10에서 15%이기 때문에 매우 큰 규모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장 혼란이 우려가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신도시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의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진행 중 개발 사업을 좀 관리하고 신규 공급을 확대할 거라는 사실 발표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역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주 수요에 대한 이 분산할 계획도 있겠지만 이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만 6천 가구가 지금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선도지구 맞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네. 본격적인 골목길 민생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쭤보면요. 다들 민생에 대해서 여쭤보면 이제 시장에 가서 네. 물가 오르고
상인분들 장사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던데요. 네. 의원님 지역에서 좀 느낀 민생 현안은 어떤 거였을까요? 저도 너무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사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또 하루에도 저 역시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 뵙고 있는데요. 다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냥 흔히 얘기하는 야 내가 한 통 낼게. 그거 라고 요새 하는 부분들이 없어졌어요. 네, 사실은 좀 서로 눈치를 좀 네, 보고 네. 심지어는 커피를 사더라도 누가 살까라는 이런 고민도 사실 하더라고요. 각자 내게 되더라고요. 자꾸 오르니까 이제. 네, 예. 그래서 모임 역시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특히 제 지역구에는 먹거리촌이 세 네. 군데가 있습니다. 아, 평촌, 귀인, 범계동이 있는데요. 네. 이곳 역시 식당이나 카페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사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재료값도 많이 오르고 그러면은 사실 음식값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올리면 또 맞아요.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고 하니까 맞아요. 그대로 또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사실은 이게 가게가 폐업하는 경우나 변경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요새 맛집 검색해서 동네에 네. 가보면은 3번 중에 한 번은 문을 닫았어요. 네, 사라진 경우도 있고 예. 영업을 안 한 경우도 있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 이게 이제 코로나 때 힘들다 했는데 끝나고 나서 더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 대책이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어떤 민생 정책이 가능할까요? 네. 자영업을 하시다가 폐업하시는 분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이런 정책의 발굴과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는 이 베이비 부모 세대 은퇴 이후의 삶을 지원하는 이런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와 함께 자영업 역시 폐업하시는 분들도 재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재창업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창업,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역 현안으로 가볼게요. 하반기 경기도 추경 예산.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정책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려면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번 추경에 어떤 분야가 제일 시급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이 도민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하려면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추경 편성 역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매주 금요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영일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5부에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민생의회는 안양 평촌의 유영일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5부 시작할 때는 의원님들께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요. 네, 유영일 의원님이 해병대 장교 출신이시더라고요. 네 대위 전역했습니다. 와, 대위까지요. 네. 그 해병대 대위까지 하신 분이 이렇게 도의원으로 또 지역 정치를 하시니까 신선하기도 하고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궁금한데요. 네. 제가 도의원 출마 전에는 사실 서울시에서 정책 보좌관을 했었고요. 네, 지금 살고 있는 안양시에서는 민원 옴부즈만 고충 전문 조사관으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재직했을 때 고충 민원을 많이 다뤘고요. 고충 민원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민원인들한테 직접 만나서 본인들의 이야기만 들어줘도 너무너무 감사해했다는 그런 부분들을 있었습니다. 민원을 해결해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어려운 사정을 듣는데도 네. 너무 감사한 거를 받고 그분들의 진심을 느꼈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무원이라는 한계점이 좀 있어서요. 네. 아무리 외쳐도 외면당하다고 느꼈던 그분들이 또 좌절하지 않고 또 한 번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찾아가서 말씀을 들어드리는 이런 자연스럽게 행동했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저를 정치로 좀 이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도의회에 입성하시기 전에 서울시 정책보좌관, 안양시의 고충민원 보좌관으로 일을 하신 셈인데요. 그럼 정책도 두루두루 보셨고 행정, 교육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셨는데 얼핏 듣기에 저희가 안양시 고충민원 보좌관 하니까 네. 이거는 뭐지 하고 좀 궁금해지거든요. 이게 네. 어떤 일이었을까요? 네, 정식 명칭은 고충 전문 조사관입니다. 민원조사관. 네, 말 그대로 이 시민들이 고충받고 있는 이런 민원들을 상담을 하고 결국 해결을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사실 이 고충 민원이라는 게 아주 뭐 어렵다라고 볼 수도 없고요. 네. 또 쉽게 접어들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본인들이 어려울 때 가장 쉽게 찾아가는 이런 구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동, 주민센터. 네, 그리고 네. 구청, 아니면 마지막에는 이제 시청까지 찾아오시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을 때 마지막에 이제 저한테 찾아오시게 됩니다. 네. 이 해결되지 않았던 이 민원이 대부분이 보게 되면은 이 현행법상으로 안 된다라는 게 가장 많은 이유입니다. 네. 근데 이 민원인들께서 이거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법들이 좀 많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이 예를 들어서 당시에 제가 해결했던 민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이 평촌동의 한 빌라 단지에 공터가 있었는데요. 네. 이 민원인들이 그 땅이 사실은 뭐 비어 있으니까 어떤 땅인지 모르고 그냥 주차장으로 그냥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근데 누군가 이제 시에다 신고를 하게 된 거죠. 누가 여기를 무단으로 쓰고 있다. 쓰고 있다. 네. 그래서 시에서 조사를 해보니 국유지인 겁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이 무단 점거한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시에서 과태료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모르고 사용한 분들은 억울하셨겠어요. 그렇죠. 본인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죠. 공터가 동네 있기 사람들 때문에 다 꾸준히 이용하는 썼는데 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나름대로 불합리하다라는 걸 이제 좀 찾게 되었죠. 네. 주변을 직접 가서 보니까 CCTV도 사실 없었고요. 그리고 그럼 누가 썼냐라는 걸 특정할 수도 없고 그렇네요. 그러면 얼마나 썼냐? 그것도 모르겠네요. 시간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사실 판례를 찾게 됐습니다. 네. 판례를 찾다가 불법을 인지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지 않다라는 걸 찾게 되었고요. 해당 부서의 이 내용으로 권고안을 내렸었고 부과된 과태료를 철회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료로 변호인을 얻은 거나 다름없었네요, 진짜. 네, 그래서 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도 들었고 그때 제가 또 생각했던 게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런 경험들을 현재까지도 의정활동에 매우 큰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해병대 장교도 하셨고 서울시 정책보좌관, 안양시 고충민원 보좌관 같은 네. 공무원도 하셨고 네. 지금 이제 경기도 의회 도의원이신데요. 네, 네. 이런 질문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해병대 장교 하실 때랑 경기도 의회 도의원 하실 때랑 어느 쪽이 더 재밌으세요? 아니 보람이 있으세요? 네. 저는 어느 쪽이라기보다는요. 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정말요? 네. 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사실은 이 공무원대까지는 누군가의 지시와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인 일을 했다면 정해진 매뉴얼이 있고 지금은 네. 의원으로서 제가 일을 찾아서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의견을 내서 무언가를 만들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 역시 도출이 되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지게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누군가에게 해결을 부탁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그만큼 생기니까 네. 더 일이 즐거우신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정치가 체질이시네요, 의원님. 네, 국민의 공복이 체질이시네요. 그 경기도 의회에 딱 들어가실 때 요것만큼은 내가 좀 꼭 해봐야겠다 하는 공약이 있었을까요? 네, 제가 지금 3년차 도시환경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도시환경위원회라는 걸 선택을 했고 진행하는 이유가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평촌입니다. 직접 평촌 신도시 지역에 살다 보니까 모든 주민의 관심이자 이 수건 사업인 평촌 신도시 재정비입니다. 이 재정비에 대한 공약을 했었고요. 선거운동 당시에는 평촌의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거 수준 향상이 가장 첫 번째 공약으로 내꼽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또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여러 차례 지역과 의회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네. 또 지난 6월에는 제가 대표 발의를 한 게 있는데요. 7월 1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고요. 이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정비사업 재정 지원 대상과 범위 그리고 특별회계 설치 등 도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고자 제가 대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의 특별 정비 계획 수립 그리고 재건축과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 사업 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 비용 등에 대해서 주민이 부담해야 했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만들었고요.
경기도 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기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평촌 신도시 내 선도지구가 지정되고 나면 사업 역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럼 주민분들은 부담해야 됐던 비용도 일부 줄어들었고 네. 이런 정비 지원 기구가 설치가 되면은 네. 더 이렇게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잘 돼야 이제 다른 일기 신도시들도 네. 이걸 모델로 또 재정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점진적으로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네요. 의원님이 얼마 전에 경기 안전 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에 참여하셔서 네.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 지원을 위한 조례도 대표 발의하시고 또 이와 관련된 발언도 하셨는데요. 네네. 정말 이 전세 문제 보통 일이 아닌데 맞습니다. 이 전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대표 발의하신 조례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 시점까지 따져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한 1만 8천여 명의 전세 피해자가 있습니다. 1만 8천 명이나요. 네네. 그 중에서 4천여 명이 경기도에 해당이 되고요. 네. 또 매월 300여 명씩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피해자 중에 또 70%가량이 청년층인 20, 30대입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엄마한테 2만 원만 좀 보내달라라는 네네. 메시지를 남기고 또 생을 마감했던 20대 피해자의 사건을 접하면서 이거는 정말 사회적인 재난이자 재앙이다라는 심각한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이 세상을 등지고 싶을 만큼 절박한 그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좀 되고자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네. 경기도 주택 임차인 전세 피해 지원 조례고요. 이게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 조례에는 부동산에 대한 법률, 금융, 주거 지원 등 전문가에 대한 상담이 있고요. 긴급 지원 주택 입주 시에는 이주비 그리고 긴급 생계비 등의 지원 사업과 피해 예방을 위해서 또 교육과 홍보에 대한 사항들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긴급 주거 지원에 대한 부분을 81건을 지원을 했고요. 네.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해주는 이주비 지원 사업 역시 28건, 3,9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역시 25,073건을 처리를 해서요. 25억 7,3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기도가 4천여 명 중에서 매월 300명씩 증가하는데 네. 피해자의 70%가 20, 30대 청년층이면은 지금 여기서 지원하신다는 긴급 생계비나 이주비 지원이 어떻게 보면 1인당 큰 액수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요긴한 지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청년층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저희 경기도 자체 내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중앙정부에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전세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 책임지고 계시는 공인중개사분들과 또 우리 또 지자체, 정부와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무거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음악 듣고 잠깐 쉬었다가 의원님과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출연해 주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 이게 단지 북극곰이나 지구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건강과 미래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기후변화나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수도권에 같은 경우 26일쯤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전히 하늘은 흐려 있고 지역적으로도 짧은 시간 안에 강한 비가 내리는 일이 현재 잦아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나라도 기후 역시 점차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기후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뭐 다양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아이들은 어쩌면 또 매우 불행한 환경에서 살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두렵기도 하고
또 죄책감도 역시 함께 갖게 됩니다. 그 지금까지는 우리가 버틸만 했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는 네. 좀 두려운 면이 있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후반기를 시작한 시점에서 이러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우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런 다양한 정책과 기후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한 생활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을 좀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 실천할 수 있도록 폐기물 발생을 좀 줄이고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 순환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조금 더 해볼 걸, 잘할 걸 이런 후회가 들지 않도록 제가 남은 임기 동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또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유, 의원님 활동하시는 얘기 중간중간에 많이 듣고 싶네요. 저희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지원, 기후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일상에서 폐기물 발생 줄이고 재활용하는 자원 순환에 대한 이야기, 탄소 중립을 위해서 도의회가 어떻게 실천을 더 도울 수 있는지 이 얘기들이 저희 오늘의 기후에서 1년 동안 했던 얘기거든요. 종종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한 번씩 나와서 얘기를 해주셔야겠네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참.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아쉬운데 내일부터 이제 금쪽 같은 주말인데요. 청취자분들께 혹시 추천하고 싶으신 나들이 장소나 뜻깊은 행사가 있을까요?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안양이기 때문에 안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산과 계곡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안양예술공원입니다. 네, 안양예술공원을 추천해드릴게요. 안양예술공원은 예전에 안양 유원지를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해서 선정된 이런 격조 있는 예술 작품들과 또 예술공원으로서 노력하고 있고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흐르는 계곡물이 매우 깨끗하고요. 시원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놀이도 많이 합니다. 네. 또한 주변에 먹거리 역시 중요하죠. 풍부합니다. 먹을 거. 네. 예술공원 내에는 파빌리온이라는 도서관 겸 문화예술 시설이 있고요. 김중업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볼거리가 있고 계곡 물놀이가 불편하신 분들은 실내 워터파크 역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하기에는 매우 최적화된 곳입니다.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숲길 역시 조성이 잘 되어 있고요. 산책도 가능합니다. 네. 네, 안양예술공원은 말씀드린 대로 눈과 입이 즐거운 곳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꼭 한번 피서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말씀해주신 김중업 박물관 파빌리온 여기 저희 건축 전문가 분들이 나오시면 한 번씩 추천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 한번 꼭 가봐야겠네요. 오늘 40분간 민생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항상 가는 곳마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우리 지역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정치를 통해서 밝아오는 하루의 시작이 설레이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일상이 되도록 도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해병대 장교로 있으셨던 그 리더십이나 서울시 정책보좌관, 안양의 민원고충처리 보좌관으로 일하실 때 그 정책적 경험, 민원을 대하셨던 경험이 경기도 도의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더 빛나는 듯합니다.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잊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후위기 대응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유영일 경기도의회 의원이셨습니다. 기후가 민생 경제이자 미래 정치라고 오늘의 기후에선 생각하기 때문에 유영일 의원님 명예 기후 톡파원으로 저희가 임명하고 향후 의정활동에서 지구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소식 수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